자, 오늘 10월 23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요즘 장 막판 6시에도 수급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확인하고, 유럽 시장 확인하고, 요즘은 시황을 쓰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유방에도 그렇고, 무방에도 그렇고, 오늘 장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송구스러울 지경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만큼 거의 뭐 다이빙을 뛰어내리는데, 사실은 8월 달부터 해가지고, 2달째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녹록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8월에 2600선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코스피만 11% 11.5% 받았으니까 통상 개별 종목은 지수보다 2배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0%씩은 빠졌다는 얘기예요. 8월부터 10월까지가 20%란 얘기예요. 8월부터 10월까지만. 그러면은 사실 고점에 사셨던 3300대부터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져 있겠죠. 거기다가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8월부터 지금까지 2달 동안만 몇 프로입니까 이거는? 20%니까 2달 동안 20% 받았었네 지수가. 그러면 개별 종목이 40%란 얘기예요. 2달 만에. 그만큼 지금 장이 오목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오늘 근데 조금씩 이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줄줄줄 빠지면은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인 기관은 이제 계속 매도를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인데 요즘은 장 막판에까지 좀 수급의 흔들림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코스피부터 보시면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장 초에 조금 버텨주는 것 같다가 쭉 빠져서 장 막판까지 빠지는 게 오늘 전체적인 흐름이었다고 한다면은 개인은 쭉 사고 외인 기관이 쭉 파는 이까지는 맞아요. 이까지는 우리가 생각한 통상인데 2시부터 기관이 코스피에서 들어 올립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 올려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그래도 한 12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다가 막판에 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만 한 1700억 정도 매수를 했다는 점. 그래서 기관이 그래도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일단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반대입니다. 코스닥은 보시면은 오늘 장 초에는 거의 혼전의 대혼돈이었어요. 거의 뭐 어디 수급에 흔들림이 없다가 그 다음에 장 후반 이제 한 10시 반부터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부터 이제 낙폭이 커졌는데, 그때 외인 기관이 조금 던지고 외인은 거의 보합 정도 있고 개인도 약간 매수세 거의 뭐 큰 변동이 없다가 장 막판에 또 막판 한 3시쯤부터 기관하고 외인이 쭉 매수를 하고, 특히 외인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개인이 이번엔 단턴했어요. 그러니까 지수 흔들림은 장초에 버티다가 쭉 빠지는 느낌인데 이 안에 있는 수급이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인 기관은 매수를 하고, 많지는 않지만 매수를 하고, 외인이 한 760억 정도, 기관이 한 16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코스피는 어 외인이 2,500원 매도를 했지만은 기관이 700억 정도 매수를 하는, 그나마 그래도 3대 뭐 외인 기관이 동시 매도를 하는 그런 수급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어쨌든 시장에 조금씩 변동은 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 국채금리 인상도 물론 큰 문제고 전쟁이 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금 되게 큰 전쟁 2개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계부채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계부채 문제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유동성이 풀렸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가계부채에서 이제 부채를 못 갚으니까 주식에 돈을 빼야 되잖아요.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속에 받쳐주지도 못하고, 받쳐주지 못하니까 저가 매수세가 어떻게 보면 저가의 주가가 빨리빨리 떨어지는 거죠. 빨리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니까 기관이든 외인이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개인들이 지금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인이나 기관들이 저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떠안고 있는 것들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이 어쨌든 간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서 개인이 가장 큰 유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지금 힘을 못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말랐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악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 조작 사태 또 터졌죠. 영풍재지. 영풍재지가 이게 이제 스토리가, 지난번 라더건 사태가 있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을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영풍재지입니다. 영풍재지가
그 일당들이 검거가 되니까 갑자기 하한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한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게 공시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하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당들이 팔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뭐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다 이제 아산육 맞춰가지고 이제 팀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팀이 잡혀 들어가니까 투자자든 누구든 동시에 던졌겠죠. 그러니까 하한가에 직행을 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정지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니까 미수금이 신용이나 뭐 미수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미수가 아니라 아마 신용하고 미수 다 합친 거겠죠. 그게 5천억이 발생을 했어요. 키움증권에서만 5천억이 발생을 했어요. 다른 데에서는 이제 신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키움증권에서는 신용을 크게 열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 됐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냐면은 흐름이 이제 라더견 때 차트랑 비슷하죠. 근데 이거 반대매 해가지고 회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정지가 풀리는 순간 점화로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를 해도 회수가 되는 미수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지금 미수금이 5천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빵꾸가 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 5천억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얘 시가총액 지금 총액이 현재 하한가 맞고 현재 시점에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에요. 1조 5천7백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한가 한 3방 맞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3방이면은 하한가 2방만 맞아도 30%면 거의 반토막 나거든요. 여기서 한 15,000원까지만 빠져도 시가총액 반토막 나면은 7천억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미수금 7천억짜리 주식 시가총액 전체가 7천억인데 어떻게 미수금 5천억을 회수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키움증권도 4%까지 23% 4% 가깝게 빠지는 모습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투심도 좀 안 좋아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키움증권이 맞으니까 키움증권이 터지다 보니까 키움증권이 개인이 가장 많이 쓰는 증권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멀쩡한 종목들에 대한 증거 금률까지도 동시에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가 또 줄어드는 거거든요. 미수신용도 반대 매매도 어쨌든 간 미수신용도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줄어드는 것도 시장의 악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런 사태들이 터지고 있는데 문제죠. 그리고 어쨌든 간 계속 악재들은 쌓여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건 결국은 11월 1일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하고 파월 시장 달래주는 말을 하기를 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달래주는 말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경기가 안 좋았어야 뭐 좀 립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는데 볼까요? 최근에 지금 이게 11월 1일 페드와치인가요? 와, 이거 페드와치가 제가 좀 왜 이거를 맞나요? 라고 한 게 뭐냐면은 원래 이 봉이 제가 지난번에 브리핑 될 때는 이 봉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봉이 이게 금리 동결이거든요. 이 금리 동결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다음에 1순위가 이거고 2순위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더 앞에 있는 금리 그러니까 525bp에서 550bp가 여기가 더 작은 숫자잖아요. 이 뒤에 있는 550에서 575가 더 큰 숫자니까 2등 확률이 1등 확률과 2등 확률을 보여주는데 2등 확률이 더 컸기 때문에 얘가 앞에 있었는데 지금 얘가 뒤에 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 확률은 오히려 없고 현재 금리 인상 확률은 0%입니다. 0%까지 떨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이 27.5%였고 금리 동결이 72.5%였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금리 동결이 98.5고 이게 뭐예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가 1.5%가 늘어났어요. 금리 인하가 그래서 이 봉이 긴 봉이 전에 앞에 있다가 좀 뒤로 갔네요. 그러니까 동결은 거의 이제 뭐 고정값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지가 관건이겠다. 그래서 아마 11월 1일 그쯤부터 좀 기대감에 의한 그 전부터 좀 기대감에 의한 랠리가 좀 있지 않을까. 일단 금리 동결은 거의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뭐 아무리 뭐
하원 의장이 뭐가 뻗어들고 연준 의원들이 뭐라고 뻗어들어도 어쨌든 간 시장에서는 이번엔 금리 동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0월 말에 FOMC 좀 앞두고 시장 긍정적인 반등 좀 기대해보고 어쨌든 간 우리 시장 2350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도는 좀 강한 지지 라인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어쨌든 수급적으로도 변화가 좀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2350선 정도가 전에도 내려올 때 브레이크를 잡아왔던 올해 3월에도 브레이크를 잡아왔던 지점이고 예전에도 한 2350 정도에서 2300선 정도에서는 작년 7월까지 갑니다. 작년 7월까지 해도 한 이 정도 구간에서는 브레이크가 잡혔던 구간이기 때문에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해보고 FOMC에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면서 현재 유럽 시장도 어쨌든 한번 본 김에 유럽 시장도 좀 볼까요? 본 김에 유럽 시장도 같이 좀 보면은 제가 페이지를 진짜 많이 띄워놓거든요. 페이지를 진짜 많이 띄워놓다 보니까 아까 잠깐 외국어 들렸잖아요. 외국 앵커가 하는 것도 제가 켜놓고 있다 보니까 소리가 들어갔는데 현재 유럽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아까 제가 봤던 장초보다는 조금 낙폭이 줄어들었어요. 약간 장초에는 1% 넘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제 낙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원자재 좀 볼까요? 특히 지금 유가가 심상치 않죠. 아까 제가 0.4 마이너스 0.4까지 봤는데 지금 0에서 0.6까지 내려왔으니까 조금 아까 장초보다는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유가가 지금 87달러입니다. 절대 낮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 좀 내려와야지 인플레이션 우려도 완화되겠죠. 그래서 지금 좀 약세인데 오늘 미국 시장 개장하면서 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